휴대폰을 매일 접하다 보면은 잠깐 실수에 의해서 사진, 동영상 등이 지워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카톡이라든지 혹은 위챗, 라인 이러한 메신저들도 고의적으로 법망을 피우기 위해서 지울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디지털 포렌식이나 혹은 개인의 실수에서 지운 것들을 복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어프로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테노시어의 울트 데이터 혹은 닥터폰의 앱을 사용하셔서 그 상용 소프트웨어로서 사진, 동영상을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오픈 소스, 즉 C 코드나 파이썬 코드가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들을 우리 자체로 C, C#, 파이썬으로 개발을 해서 추가로 이러한 지움 혹은 고의적으로 스마트폰의 파일을 지우는 것을 우리가 한다. 이러한 일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한국에서는 이용구 사건에서 그 사고 라인에서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한 일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셀리브라이트라든지 FBI가 몇 가지 그 폰에 삭제된 내용들이 중요한 문제가 됐으며, 중국에서도 홍콩 등에서 그 여러 가지 메신저들 이러한 것이 경찰 수사에 오르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 타인의 SNS 메시지 등이 여러 가지 범죄 수사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그 스마트폰에 지워진 메시지를 복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하는 어프로치는 울트 데이터 테너시어나 닥터폰 같은 앱도 사용을 하고, 또한 더 붙어서 우리 자체가 개발한 오픈 소스를 베이스로 한 우리 자체의 개발에 의한 C, C#, 파이썬으로서 지워진 파일들을 복구하고, 또한 이러한 메신저들은 암호화되어 있는데, 암호화된 시스템이 AES 어드밴스 인크립션 스탠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독하는 일도 하고 있다. 그러면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테스트 디스크, 포토 렉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소스 코드가 전체가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그 공개된 소스 코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소스라는 폴더 밑에 파일 해서 JPEG 파일을 보는 파일 언더스코어 JPEG 혹은 동영상을 보는 파일 언더스코어 MP4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모든 파일 포맷을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 특징상 메신저들이 사용하는,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일본에서는 라인, 그 다음 중국에서는 위챗 등 이러한 그 시퀄라이트 3 데이터베이스로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운 것을 복원을 하고, 그 다음 암호화되는 것을 해독하는 일이 우리가 데이터 복구 및 그 다음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에서 하는 업무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되는 것은 그 파일의 헤더 부분에 FAT,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 혹은 NTFS, Next Technology File System 혹은 ext3, ext4 파일 포맷에서 앞에 헤더의 리스트만을 지울 뿐이고, 이것은 팩토리 리셋을 하거나 리셋을 하거나 혹은 그냥 지우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지우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실제 있는 내용을 덮어쓰려고 하게 되면은 보통 한 4기가 내지 한 1000기가, 500기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거의 한 30분 내지 5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이러한 리셋이나 지울 때 그거를
3시간 뭐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서는 그 디바이스의 앞에 부분만 지우고 뒤에 있는 내용은 지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JPEG 파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헤더 부분에 있어서는 그 헤더에 소스 코드에서도 보지만은 그 실제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리눅스에서 포토렉을 우리가 딜리티드 파일이 있는 디바이스에 갖다 놓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파일 파티션이 F32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 32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식은 FAT나 Next Technology File Syste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합니다. 다음 전체 파일에 대해서 파티션에 대해서 이것을 구하기 때문에 전체 파티션을 선택을 하고 다음에 이 결과가 나타날 것을 하기 위해서 점 2개가 있는 위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500GB의 포렌식 폴더에다가 결과를 써주게 됩니다. 되게 소요 시간은 한 15분 내지 파일 사이즈에 따라서 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영상은 곱하기 10배로 억실러레이트 된 프레임으로 보이겠습니다. 이미지의 앞부분에 있어서는 D8, FFD8라고 하는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고 파일이 중간에 있어서는 사진의 JPEG 파일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부분에 FFD9이라는 시그니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그니처 패턴을 찾고 그 패턴에서 중간에 있는 파일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MP4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증거라든지 혹은 자기 개인에 있어서 그 메신저를 지우거나 혹은 메신저를 고의로 지우든 혹은 실수로 지우든 이런 지웠었을 때 복원이 우리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 있어서는 이 지워진 파일을 복원을 해야 되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이 복원된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를 해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그 지운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 있어서는 그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로 암호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을 보이겠습니다. 사진,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할 때에는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가 시퀄라이트 3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과 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카카오톡.db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몇 가지 그 SHM이라든지 WAL 이러한 익스텐션을 갖는 보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할 때 그 카카오톡 데이터베이스 안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그 안에서는 몇 개의 테이블이 되어 있는데 그 테이블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메시지라는 테이블이고 그 메시지라는 테이블 안에서는 메시지 내용이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암호화를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가를 보겠습니다. 카카오톡.db에서 제일 중요한 테이블은 chatlogs라고 하는 테이블이고 이 테이블 안에 메시지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스트링이 있습니다. 이는 AES에 의해서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 암호화를 어떻게 푸는지 다음 동영상에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의 주소, 텔레그램,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토크에 그다음 지메일 이메일 어드레스 또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 프로젝트에 특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